한반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특히 이제 교리서에도 저희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7항에 보면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대북 경제 제재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바티칸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작년 2021년 2월 8일에 하신 말씀인데요. 주 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연설, 신년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는 논리는 이해하지만 교황청은 그 제재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경제 제재 조치가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인도주의적 도움, 특히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유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난제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 시민 종교사회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의 어떤 지도자들, 정치인들도 저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전협정이 발효된 뒤에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열어서 외국군 철수 문제나 또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정치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4조 60항에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 정전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88 선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을 내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2013년도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세계교회가 함께 이 평화조약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해서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를 돌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이제 세계 교회들과 함께 줌 회의를 통해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카나다 연합교회, 미국 교회, 또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여러 교회들과 지금 함께 협의를 하면서 그 교단 총회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지금 종전선언 이 캠페인에 대한 서명운동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금 지역 본부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지금 그 캠페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적어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전쟁을 끝을 내고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영구적으로 그런 평화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70년의 긴 정전이라는 기이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남과 북은 각각 분단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고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가 무색하게 들린 만큼 남과 북의 분단은 고착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단지 한반도에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국의 안전 그리고 종국인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기하는 일입니다. 군비 증강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긴장고조, 핵무기 위협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통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간과 모든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를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계 난민의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북향민의 80%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많은 차별과 폭력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평화적 가정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를 넘어 주체적 참여자로서 평화 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2022년 우리는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모아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염원의 힘을 끌어내어 평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캠페인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올해 3월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시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전진을 위해서는 대화와 만남과 설득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당사국들이 정전을 선언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어 제 고향 땅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염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인지를 우리는 다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느끼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종전선언과 정전을 끝내는 것이 가장 큰 물줄기가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전쟁을 회책하는 군사적인 훈련,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아리가 한 마리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에서도 어린 병아리가 알을 쪼고 있고 밖에서는 또 그 병아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미 닭이 또 알을 쪼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안팎으로 동시에 지금 정전의 알을 깨고 평화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후손에게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이 갑작스럽게 예결위로 올라와서 많이 당황했고 그에 관련된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군사기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성주에서도 계시고 군산도 그렇고 부산, 춘천 할 것 없이 이 군사기지가 있는 곳 어디나 어디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많은 주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 평화를 외쳐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야기해왔던 평화는 국방비를 올리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무기들이 도입되고 새로운 작전들이 수행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평화는 군사비를 올리는 국방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손을 잡고 협력하면서 이뤄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일을 이 정부가 앞서서 해내주기를 바랍니다. 군사비 축소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 정전과 평화를 이루어냅시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종식시켜 적대와 불신, 신냉전 구도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한 4.27 선언의 벅찬 감동을 기억합니다. 양 정상이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그해 정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 간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나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코리아 피스메이커들은 2020년 7월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을 발표하고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경을 넘나들며 서명운동과 선언 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정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을 흘러나아가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미중 경쟁이 신냉전으로 굳어지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살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제재를 추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북미 관계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 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위기와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에 미중 간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대립과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이런 미중 경쟁이 정전 상태의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신냉전으로 굳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남과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군비 증강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인 남한의 내년 국방비는 5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 북한 국내 총 생산의 1.5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최대의 군사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의 도입은 한반도 신뢰 구축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성능 개량을 자위력 확보를 내세운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남북 사이에 불신과 격변을 촉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어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전쟁 70년이면 충분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의 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의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북, 미, 중은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여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에 두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입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종전을 지지함으로써 제재와 고립화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 여정에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때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를 북한에 공급하고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올해 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력 시위가 무력 시위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례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하고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또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20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상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코리아 피스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들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을 널리 알리고 서명을 확산하여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만들어냅시다. 2022년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성큼 나아갑시다. 2022년 1월 19일 전쟁연수 중단하고 군축을 실시하라! 한반도 평화에 치는 대북 제재 중단하라! 한반도에 지금 그렇게 알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듭시다. 호랑이의 기원으로 두번째 시켜줬어요. 네, 두개 각이 모두가 펴졌습니다. 세 번째 각은 글자가 안 보이는데 전쟁은 70년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냅시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한국 전쟁을 끝냅시다. 사이트들에 있는 것들 최신 법령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거기서 또 99 명단을 내보면은 최근 또 1차 회의를 지난 월요일에 했었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각 직업들은 의료법이 규율하는 대로 엄격한 질서와
허용된 역할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직능의 면허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간호법 제정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시스템이 흔들릴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법안은 이웃하는 동료 직종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들 모두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직업군에만 혜택을 주는 단독법을 굳이 신설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간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오늘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만큼 보다 상세한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적 내용으로 오늘 시간이 채워질 것입니다. 특히 다수 국가들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호사 단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허구이거나 과장이라는 사실을 OECD 국가 간호법 현황을 통해서 설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이 과연 합당할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최대한의 협업과 유기적 운명을 이끌어내야 할 보건의료계의 독립적 법안이 과연 도움이 될지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는 사명을 다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국민 생명수호,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각 직역이 하나의 체계 아래서 상호 협력해야만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의 편을 가르고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부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 없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안타깝다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단독 간호법안과 관련해서 OECD 회원국 조사 사항들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단독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역사적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김선미 국회의원께서 간호사법이 단독 법안이 필요하다고 발의가 된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호사를 의사 직역과 좀 다른 그 차원에서 어떤 그 독립적인 그런 간호사들의 만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게 점점 더 직역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80개국 정도가 간호사 단독 법안이 있다라고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느샌가 또 9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90개국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저희 어느 나라가 과연 간호사 단독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간호사협회에서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 OECD 국가를 일단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를 조사할 수는 없어서 OECD 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 간호사 단독법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유하고 있는 그 국가가 11개 국가 정도 됐습니다. 이 law, act, code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 법안으로만 이제 분류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그런 그 간호사 단독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거기는 간호사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한 13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법 내에서 그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4개 국가, 그러니까 38개국에서 11개국 단독법, 그다음에 13개국 의료법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14개 국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14개 국가들은 이 어떤 그 보건 의료 분야의 그 인력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전문 직업법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8개국 가운데서 간호사 단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90개국이라는 그 국가가 도대체 뭐 어느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간호협회 회장님 그 언급으로는 아프리카에도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뭐 아프리카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뭐 그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가 11개 국가라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뭐 여기 제공된 그런 그 내용에 이제 보시면 자료에 있겠습니다. 13개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 포함이 돼 있고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뭐 이런 프랑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 영국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단독이 아닌 그 보건 전문 직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호주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과거에는 간호사 단독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 단독법을 다시 폐지하고 보건 전문 직업법으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료행위라는 것을 간호사 행위, 뭐 간호사의 의료행위, 뭐 의사의 의료행위, 무슨 뭐 각종 기사의 의료행위 이렇게 근절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인력 관리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티들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런 그 의료 행위들, 간호사가 위임받아서 하는 의료 행위들이 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렇게 기관이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의사의 코사인을 받거나 별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호협회가 계획하거나 또는 뭐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다른 것이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들에 진행된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정합성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이미 의료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언급하고 있는 그런 면허의 역할들, 의사면허, 간호사면허, 각 직업들의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당히 좀 중복되거나 뭐 모순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고 간호사의 업무를 이제 어떤 의료 행위 내에서 영역을 확대함으로 해서 직업 갈등을 일으키고 독자적인 간호 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분절적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사가 또는 뭐 이 환자를 진료할 때 있어서 의사가 어떤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면서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예를 들어 수술을 뭐 처치를 하다가 그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뭐 상황이 급하면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호사의 그 배타적인 독립적인 그런 그 영역을 허용하게 되면은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다가 말고 우리 간호사가 올 때까지 환자를 그냥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인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해성 소지가 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행위라는 것은 의사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타적인 독립적인 간호사 업무 영역을 주게 되면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워낙 그 나라도 크고 수가도 비싸고, 제가 재활학과 전문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한 일주일 받으면은 본인 부담이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이 내시경 수가만 해도 3,000불이 넘으니까 워낙 비싸서 의료기관 내에서 재활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널싱홈이나 리허 퍼실리티 이런 데로 이제 바로 퇴원을 해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기 또는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가가 저수가지 않습니까? 내시경 수가도 미국에 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3,000불이 아니라 우리 30불밖에 안 되니까요. 이 저수가에 굉장히 뭐 5분 10분만 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뭐 동네에 다 있고, 의료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에서 과연 이 널싱홈이나 이런 유사한 간호 요양원이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의료의 질 저하만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현재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장기 요양원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것인데, 뭐 간호 요양원을 뭐 개설하게 해준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의료기관보다도 수가를 더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결국은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입원료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와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가 40%고 간호관리료가 25%, 병원관리료가 35%인데, 이 간호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간호사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2월 1일 날 국민의힘 서정숙 그리고 국민의당 최현숙 국회의원 두 분께서 공동 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연구 보고서 발표된 것에 따르니까 간호관리료의 원가 보존율이 38.4%로 입원료 포션 중에서 가장 낮다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 저희가 봐서는 간호협회하고 의사협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간호법을 그렇게 단독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일부 임원들의 정치적인 뭐 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건강에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들을 왜 자꾸 하려는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 법 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 단독법안은 향후에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도부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쉽게 말해서 간 분업을 갈 우려가 높은 법이다. 의학 분업 이어서 간 분업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의료행위를 나누어서 환자에게,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대통령 선거 정국을 이용해서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명확하게 예견되고 있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대선 후보들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 근무 환경 열악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간호사만이 아니고 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다른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 직역들도 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간호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아래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방식의 그 접근보다는 우리 모두 전체 보건의료 직역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뭐 첫 번째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간호관리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각종 직역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2019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이렇게 법제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혀 뭐 별표도 하나 없고 서식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법령 정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마른 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그 간호사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지원법을 해서 모두 다 같이 잘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같이 잘 되려고 해야지, 나만 잘 되게 해달라라고 간호사법처럼 때려 쓰는 것은 정말 그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뭐 보도됐지만은 전공의들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이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그 모 기관에 있는 전공의들이 코로나 진료에 다 이렇게 내몰려서 전공의 수련 자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 특히 의사들은 묵묵히 자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가라는 것을 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면허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가칭 보건의료 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좀 해서 거기에서 면허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다루는 것이 어떻겠나. 뭐 의료법은 워낙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의 행위라든지 의료의 전반적인 제공 체계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은 이 면허에 대한 법은 따로 이렇게 보건의료 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